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기 마지막 거래일 3월 31일 날 그 거래소는 거래량이 한 3억 8천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한 것인데요. 3%대 폭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순매도가 시장 주가를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뭐 해냈다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선물과 현물 양쪽 시장을 다 때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 무역 측면에서 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시장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상호 관세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 원화 자산을 좀 줄여놓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물과 선물을 모두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악재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지난 연말에 프랑스도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을 당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에서 윤석열이라는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했던,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대통령 권좌에 그 복귀시키려는 이런 사법 카르텔의 움직임에 말 그대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국민적 반발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번에는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그 투자를 줄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지금 3%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2,100억 정도에 뭐 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72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야금야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 원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기피, 즉 이 원화 자산을 팔고 그 판 원화를 갖고 곧바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돈을 해외로 다시 빼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3월달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들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총 때를 전후해서 그 이런 배당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오죠. 근데 이 3월달, 3월 31일 날은 그러한 그 자금의 이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72원을 찍으면서 이제 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지난해 연말에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그 AA에서 AA-로 강등을 당했는데, 그때 이런 강등을 당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현재 지금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굉장히 그 야당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이 대통령이 속한 쪽이 이 프랑스의 국정을 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볼 때는 프랑스가 이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으로 보고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프랑스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한 것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킨 것이죠. 이게 이 말 그대로 이제 국가 부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PC 쪽에서는 그 한국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정치적 혼란은 가장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즉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 등급 추이가 지금 계속 뭐 오름세를 타다가 지난 그 2016년인가요? 그때 16년, 17년 이후로는 계속 그 안정적인 AA 뭐 2나 AA3 뭐 이런 쪽에서 그 신용 등급이 그래도 그 투자 적격 등급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왜냐면 국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휴전 상태인 국가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최고까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4,692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지금 4,100억 달러 초반대까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대체 투자의 일종인 해외 부동산 투자, 이쪽에서 회수하지 못할 돈들이 많아진 것, 즉 해외 부실하게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외환 보유액에서 실제로 가용 외환 보유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물과 선물 동시 순매도를 한 걸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코스닥 양쪽 다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도 1조 원이 넘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팔자로 나선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뒤늦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저가 매수에 나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현금화에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좀 불안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때리는 건 국가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이 헌재에서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 원하는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끄고 있어서 자칫 윤석열이 복귀하면 이 한국에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갑작스런 순매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그 순매도가 단순히 뭐 공매도 투자인지 아니면 뭐 트럼프의 이런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나라다 보니 타격을 받을 걸 미리 감안을 해서 발을 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윤석열의 복귀라는 이런 정치적 혼란 양상에 대해서 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특히나 이 정치적 혼란을 이슈로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에서 더 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약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 시장 거래량 뭐 대비해서 좀 너무 많이 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내부에서 알지 못하는 악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는 벌써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럼 가장 그게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시장을 보셔야 할 텐데, 일단은 무엇이 됐던 간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은 확실히 시장의 악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 그 물건들을 이제 상품들을 대거 사주면서 이
오히려 마이너스 3%라는 주가 하락으로 방어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을 당할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가들도 투매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판 이유가 이게 공매도의 시장인지 아니면 이 국가 신용등 강등을 대비해서 먼저 한국 원화 상품을 좀 줄여놓으려는 조치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좀 너무 많이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일단은 제가 뭐 생방송에 오늘 이데일리 TV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현금을 첫 번째 투매에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투매에서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면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데 현금이 그대로 있으면 말 그대로 나중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국내 시장이 터무니없이 이제 하락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백히 좀 잘 찾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